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철도 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코레일은 철로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주민들의 통행 불편 때문에 사업들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가 다니는 철로변에 울타리가 설치된 곳입니다. 2년 전 철도를 건너던 주민의 사망사고로 4,800만 원 배상 판결이 나온 뒤 철도 당국이 설치했습니다. 코레일 강원본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동해와 삼척, 태백, 강릉 지역 204곳에 43.7km의 울타리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단 횡단하다 달리는 열차에 부딪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열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행 불편입니다. 인근 바닷가에 작은 해수욕장과 사찰이 있어 철로 횡단이 많은 구간입니다. 수십 년간 이곳을 건너다닌 주민들은 울타리를 설치하면 어떻게 건너다닐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돌아서라도 건너편으로 갈 수 있으면 다행인데 여건상 우회로 개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해시만 해도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울타리 설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대책을 세워야 할 지자체는 고심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회로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입체교차 시설 내지 언더패스 박스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 비쌉니다. 한 13억 내지 14억 뭐 이 정도 소요되는데 그 비용 부담 주체 때문에 통행 불편이라는 난제를 만나면서 안전시설 설치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과 지자체, 철도 당국 모두 갑갑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원주시의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당초 목표치와는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도시 유치 효과가 아직은 크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도시 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10월 말 현재 원주시 인구는 34만 6,818명입니다. 작년 대비 5,5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8년여 동안 원주시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11년 32만 명에서 올해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한 해 적게는 1,000여 명, 많게는 6천 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의 인구 증가세가 2010년에 전망한 당초 목표치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인구 40만, 2030년에는 50만 도시를 꿈꿨지만 지금의 추세로는 목표 달성을 10년 이상 미뤄야 할 실정입니다. 2014년 혁신도시가 본격화된 이후 인구 증가세가 소폭 늘었는데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고 기업도시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지만 아직 인구 유입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소한 한 5년 내 10년 그 정도에 대한 그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적권 개선 사업을 지금 금년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활성화된다면은 조기에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혁신도시 시즌2 등 사회적 인구 증가 요인이 생긴 것이 그나마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목표 인구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면 50만 도시를 위한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FC가 2019 시즌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강릉에서 다시 홈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내년 시즌에도 춘천 홈경기만 치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FC는 창단 이후 2016 시즌까지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가장 많은 홈경기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1부 리그에 재승격한 2017 시즌부터는 올림픽 보안시설 지정 등을 이유로 강릉에서 단 한 경기도 치르지 못했습니다. 2019 시즌에도 강원FC의 홈경기가 이곳 강릉 종합경기장에서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도내 18개 시군 전체에 내년 시즌 홈경기 유치 의사를 공문으로 확인했지만 현재 홈경기가 열리는 춘천만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접수 신청을 한 지자체가 춘천시 한 곳뿐이었고요. 춘천시하고 세부 사항만 논의가 되면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되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춘천 홈 경기장은 강릉에 있는 클럽하우스와 거리 차이가 2-3시간에 달해 먼저 선수들이 불편합니다. 영동 지역 축구 팬들 역시 경기장을 찾기가 어려워 실제로 올해 강원FC 평균 관중 수는 리그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강릉 쪽이 이제 구도의 도시로서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그 호응도가 더 좋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춘천으로 개최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6.13 지방선거 당시 강원FC 홈경기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내년 시즌 종합경기장 트랙 교체 공사를 이유로 강원FC 경기 재유치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의 미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기감사를 우선 실시하는 등 정기감사 계획을 다시 조정합니다. 도교육청은 마감 시한인 15일까지 등록 상황을 지켜본 뒤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과 이미 폐원 시도 유치원을 우선 감사하는 것으로 내년 감사 계획을 재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9일까지 처음학교로 시스템에 등록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모두 34곳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합니다. 교육청은 또 올해까지 4년 주기로 시행해오던 사립유치원 정기감사를 내년부터는 3년 주기로 단축 실시하는 등 유치원 감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항만의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강원도는 1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이달 중에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항만도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단 지자체 3곳과 협약을 체결한 뒤 다른 광역지자체로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가 내년 8월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 그리고 북한 금강산에서 열립니다. 평창 남북평화영화제 추진위원회는 최근 발기인 총회를 열고 배우이자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문성근을 이사장으로 감독이자 강원영상위원회 위원장인 방은진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에서 열리는 최초의 국제영화제인 만큼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을 영화제의 개막식과 상시 야외 상영장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폐막식은 금강산 일원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겨울 이른 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와 도민 생활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폭설로 인한 교통 정체와 차량 고립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제설 장비와 자재를 확보해 선제 배치합니다. 또 고립 우려 산간마을 634세대와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 지역 72곳에 대해 피해 예방 대책도 세웠습니다. 특히 고갯길 등 위험도로 58곳을 제설 취약 구간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영동 지역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으며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2도에서 13도, 영서 지역은 13도에서 14도, 강원 산지는 8도에서 10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가 내년에 쓸 유기질 비료 구입비 지원 신청을 다음 달 5일까지 받습니다. 지원액은 올해 기준 유기질 비료 20kg 한 포당 1,700원, 부숙 유기질 비료는 특등급 1,700원, 1등급은 1,600원입니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 등에서 받고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실시됩니다. 지난 2일부터 열흘 동안 열린 제3회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에 5만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축제위원회에 따르면 축제 기간 동안 판매된 고랭지 배추는 모두 100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났고 축제장에 설치된 지역 농산물 판매장에서도 평창 감자와 더덕, 사과 등이 높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또 강릉선 KTX와 연계해 코레일에서 김장축제 여행 상품을 출시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도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축제위원회는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 300박스도 전달했습니다. 삼척시 상수도 누수율이 30%를 넘으면서 수돗물 낭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연간 수돗물 생산량 1,070만 톤 가운데 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양이 75만 톤으로 30%가량이 지하로 새나가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상수도 관로 635km 가운데 16년 이상 된 노후관이 171km에 달해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매년 관로 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내년도 국비를 올해보다 12.4%인 255억 원이 늘어난 2,3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국비 확보 사업은 주문진 실내 수영장 조성에 12억 원, 강릉 테니스장 조성 17억 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6억 원, 그리고 소돌지구 연안정비 9억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47억 원 등입니다. 강릉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구군이 강원도교육청과 양구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며 공교육 혁신에 나섭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지역사회와 학생의 희망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 사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말까지 4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